여러분, 혹시 마스크를 벗기가 두려우신가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입냄새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입을 가리거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손주가 다가올 때마다 혹시라도 불쾌한 냄새가 날까봐 마음 졸이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 지긋지긋한 입냄새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후에도 마음껏 웃고 대화하기를 망설이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는 선생님, 입냄새 때문에 손주가 뽀뽀를 피하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히시는 어르신도 계셨고, 중요한 사업 미팅에서 입냄새가 신경 쓰여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던 중년의 가장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입냄새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우리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대인관계를 위축시키며 삶의 질까지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구강 건강을 돌보며 입냄새로 고통받는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치과 의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값비싼 특수 치료나 복잡한 관리법 없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 단 하나를 활용하여 단 2주 만에 입냄새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고 실제로 놀라운 효과를 확인한 방법입니다. 더 이상 입냄새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상쾌한 숨결과 함께 환한 미소를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냄새의 원인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양치질을 게을리해서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입냄새의 진짜 원인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양치질을 하고 가글을 사용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첫 번째 주범은 바로 우리 입안에 살고 있는 수억 마리의 세균, 특히 혐기성 세균입니다. 이 세균들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찌꺼기나 입안의 죽은 세포들을 분해하면서 휘발성 화합물이라는 아주 고약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혀의 가장 안쪽 부분이나 잇몸과 치아 사이의 깊은 곳은 칫솔질이 잘 닿지 않아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아지트가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침, 즉 타액 분비량의 감소입니다. 침은 우리 입안의 천연 세정제와 같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고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며 입안의 산성도를 중화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침샘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 특정 질환의 쇼그렌 증후군, 당뇨병, 과도한 스트레스, 입으로 숨 쉬는 습관 등으로 인해 침 분비량이 줄어들면 입안이 마르는 구강 건조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건조한 환경은 세균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되어 입냄새를 악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잇몸 질환, 즉 치주염이나 치은염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출혈과 함께 고름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입냄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염증으로 인해 잇몸과 치아 사이에 깊은 주머니 치준환가 형성되면 이곳에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더욱 쉽게 쌓여 냄새를 증폭시킵니다.
안타깝게도 초기 잇몸 질환은 통증이 거의 없어 방치하기 쉽습니다. 네 번째, 혀에 끼는 하얀 또는 누런 이물질인 설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원인입니다. 설태는 죽은 세포, 음식물 찌꺼기, 세균 등이 혀 표면의 미세한 돌기 사이에 쌓여 만들어지는데 특히 혀의 안쪽 부분에 두껍게 형성되어 심한 냄새를 유발합니다. 다섯 번째, 소화기 계통의 문제나 비염, 축농증과 같은 이비인후과 질환, 혹은 당뇨병이나 신장질환과 같은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특유의 입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 문제가 있으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의 부패한 냄새가 올라올 수 있고, 당뇨병 환자에게서는 아세톤과 유사한 과일 냄새가, 신장질환 환자에게서는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았던 68의 박선영 어머님은 수년째 입냄새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좋다는 치약은 다 써보고 가글도 수시로 했지만 효과는 잠시뿐,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하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어머님은 심한 구강 건조증과 함께 초기 치주 질환을 앓고 계셨고 혀 안쪽에도 두꺼운 설태가 관찰되었습니다. 본인은 꼼꼼히 양치질을 한다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칫솔질 방법이 올바르지 않아 플라그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입냄새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입냄새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냄새 고민 혹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입냄새를 해결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바로 여러분의 부엌 찬장이나 냉장고 속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오늘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재료는 바로 생강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김치 담글 때 넣고 감기 기운 있을 때 차로 끓여 마시는 바로 그 생강입니다. 에이, 설마 그 흔한 생강이 정말 효과가 있겠어요?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생강의 강력한 구강 건강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 논문과 임상 경험을 통해 생강이 가진 놀라운 효능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강이 입냄새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생강 특유의 알싸한 맛과 향을 내는 핵심 성분인 진저롤 GINGEROL과 쇼가올 SHOGAOL 덕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매우 강력한 항균 및 항염 작용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냄새의 주범은 입안의 혐기성 세균인데 생강이 진저롤과 쇼가올은 바로 이 세균들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사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은 충치와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균인 뮤탄스균 스트랩토코커스 MUTANS이나 진지발리스균 PORPHYEROMONAS GINGIVALIS에 대해 뛰어난 항균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2018년 독일 라이프니츠 식품생물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이 진저롤 성분이 침 속에 있는 특정 효소의 SULFHYDRYL 아크시데이즈 1을 활성화시켜 휘발성 황화합물을 분해하고 이로 인해 불과 몇 초 만에 입냄새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생강이 단순히 냄새를 덮는 것이 아니라 냄새의 원인 물질 자체를 제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생강의 항염 효과는 잇몸 염증을 완화하고 잇몸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 치주 질환 예방 및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잇몸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잇몸에서 나던 불쾌한 냄새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강은 침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강 특유의 향과 맛이 미각 신경을 자극하여 반사적으로 침 분비량을 늘려주는데, 이는 구강 건조를 완화하고 입안의 자정작용을 활발하게 만들어 입냄새 예방에 기여합니다. 소화 촉진 효과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생강은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장운동을 활성화시켜 소화 불량으로 인해 위에서부터 올라오는 불쾌한 냄새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72살의 김철민 아버님은 만성적인 소화 불량과 함께 심한 입냄새로 고생하시다가 제가 알려드린 생강 요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속도 편해지고 입냄새도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는 식사 후에 손주들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라며 한박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이처럼 생강은 항균, 항염, 침 분비 촉진, 소화 개선 등 다방면에 걸쳐 입냄새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천연 해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강력한 생강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다음 챕터에서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강 활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채널 고정, 그리고 이 유익한 정보 주변 사람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생강을 활용하여 입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생강즙 치약입니다. 준비물은 신선한 생강 한 조각과 평소 사용하시는 치약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생강을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긴 후 강판에 갈아줍니다. 강판이 없다면 칼로 아주 잘게 다지거나 절구에 찍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간 생강을 깨끗한 거즈나 면포에 싸서 꼭 짜면 신선한 생강즙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소량의 물과 함께 믹서에 간 뒤 고운 체에 걸러즙을 내도 됩니다. 이렇게 만든 생강즙을 평소 양치질할 때 칫솔에 치약을 짠 후 그 위에 한두 방울 정도만 떨어뜨려 함께 닦아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생강 특유의 알싸한 맛과 향 때문에 약간 어색하거나 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아주 소량, 예를 들어 이쑤시개로 살짝 찍어 바르는 정도의 극소량부터 시작하여 점차 양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약 양의 10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의 생강즙이 적당하며 개인의 기호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면 오히려 잇몸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강즙을 치약과 함께 사용하면 양치질을 하는 동안 생강의 유효 성분들이 입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 세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혀를 닦을 때도 생강즙 치약을 사용하면 설태, 제거와 함께 혀에 있는 세균까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생강 가글액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얇게 썬 생강 서너 조각을 따뜻한 물 한 컵약 200ml에 넣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우려냅니다. 생강의 유효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면 생강 조각을 건져내고 이 물을 식혀서 가글액으로 사용합니다. 식후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생강 가글액으로 30초에서 1분 정도 입안을 꼼꼼히 헹궈내면 됩니다. 생강이 매운맛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꿀을 아주 약간 첨가하여
맛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순수하게 생강만 우린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 가글은 특히 잇몸이 붓거나 염증이 있을 때 또는 목이 칼칼하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생강을 직접 씹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주 얇게 썬 생강 한두 조각을 식후에 입안에 넣고 천천히 씹으면 생강의 성분이 직접적으로 구강 내에 작용하여 즉각적인 입냄새 제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생강이 매운맛을 견딜 수 있는 분들에게만 권장됩니다. 생강 활용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신선한 생강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래되거나 변질된 생강은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강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둘째, 생강은 자극성이 있는 재료이므로 처음에는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구강 상태에 맞게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 중 입안이 너무 화끈거리거나 따가움, 발진 등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물로 깨끗이 헹궈내야 합니다. 셋째, 위장이 약하거나 특정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생강즙을 미리 많이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사용할 때마다 소량씩 신선하게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관해야 한다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3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생강 요법을 꾸준히 실천했던 75세 최불래 할머니는 선생님, 처음에는 생강을 입에 넣는다는 게 좀 꺼려졌는데 며칠 써보니 입안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던 텁텁함이랑 입냄새가 싹 사라졌어요. 이제는 생강 없이는 양치질 못한다니까요. 라며 소녀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생강 활용법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양치질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강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입냄새 제거와 구강 건강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천연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생강과 함께 번갈아 사용하거나 자신의 상황과 기호에 맞게 선택하여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입냄새를 관리하고 상쾌한 구강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릴 재료는 바로 소금입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살균 소독제로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약 200ml에 천일염이나 죽염 같은 좋은 소금을 반 티스푼 정도 녹여 소금물을 만듭니다. 이 소금물로 식후나 잠들기 전에 30초에서 1분 정도 입안을 꼼꼼하게 헹궈내면 됩니다.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을 통해 입안의 세균수를 줄여주고 잇몸의 염증을 완화하며 가벼운 목 통증이나 입안의 작은 상처 치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텁텁하고 냄새가 심하다면 밤사이 번식한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소금물 가글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너무 짜게 만들면 오히려 잇몸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농도 조절에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재료는 녹차입니다. 녹차에 풍부하게 함유된 카테킨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균 작용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카테킨 성분이 입냄새의 원인균 성장을 억제하고 휘발성 화합물의 생성을 줄여주어 입냄새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녹차의 폴리페놀 성분은 충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녹차 티백을 우려내거나 녹차잎을 직접 우려낸 후 미지근하게 식혀서 가글액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녹차 특유의 은은한 향이 입안을 상쾌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입안의 기름기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식사 후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녹차로 각을 하면 입안이 한결 개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재료는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약알칼리성 물질로 산성화된 입안 환경을 중화시켜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입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미세한 연마 효과가 있어 치아 표면의 착색이나 플라그를 일부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을 녹여 각을 하거나 칫솔에 아주 소량 묻혀 부드럽게 양치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킹소다는 연마력이 강하므로 너무 자주 사용하거나 많은 양을 사용하면 치아 표면을 마모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입안을 여러 번 헹궈내야 합니다. 잇몸이 약하거나 치아가 예민한 분들은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상큼한 향이 매력적인 레몬도 훌륭한 천연 구강 청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레몬의 풍부한 구연산은 살균 효과가 있어 입안 세균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침 분비를 촉진하여 구강 건조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물 한 컵에 신선한 레몬즙을 서너 방울 떨어뜨려 레몬수를 만들어 마시거나 각을 하면 됩니다. 레몬의 상큼한 향이 즉각적으로 입냄새를 가려주고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레몬의 산 성분이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으므로 레몬수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맑은 물로 입안을 헹궈주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67의 박복순 어머님은 제가 알려드린 천연 가글 재료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아침에는 소금물로 개운하게 시작하고 점심 먹고 나서는 녹차로 입안을 깔끔하게 헹궈요. 저녁에는 생강즙 치약으로 양치하고요. 가끔씩 레몬물로 각을 하면 기분 전환도 되고 입안이 정말 상쾌해져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번갈아 쓰니 지루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입냄새 걱정이 사라져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라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천연 재료들을 자신의 생활 패턴과 취향에 맞게 활용하면 입냄새 관리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재료를 사용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올바른 사용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용해 보신 특별한 천연 구강 관리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지금까지 입냄새의 원인과 함께 생강을 비롯한 다양한 천연 재료를 활용한 해결책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구강위생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건강한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듯 올바른 양치질과 생활 습관 개선이야말로 입냄새 제로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초석입니다. 첫째, 올바른 양치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3분 동안 꼼꼼하게 닦는 3-3-3 법칙을 기본으로 하되 단순한 횟수나 시간보다는 어떻게 닦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칫솔은 자신의 치아 크기와 구강 상태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칫솔모가 너무 뻣뻣하거나 마모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치아와 잇몸 경계부, 치아 사이, 어금니, 안쪽 등 플라그가 잘 끼는 부위를 특히 신경 써서 닦아야 합니다.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쓸어내리듯 닦는 회전법이나 칫솔모를 잇몸 깊숙이 넣고 진동을 주듯 짧게 움직이는 바스법 등을 익혀두시면 효과적인 플라그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의 생활화입니다. 칫솔질만으로는
치아 사이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그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칫솔질로 제거되는 플라그는 전체의 약 60%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한 번 이상,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충치와 잇몸 질환 예방은 물론 입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음식물 부패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셋째, 혀 클리너 사용을 잊지 마세요. 앞서 언급했듯이 혀에 끼는 설태는 입냄새의 주범입니다. 양치질 마지막 단계에서 혀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3에서 5회 정도 쓸어내려 설태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로 혀를 닦을 수도 있지만 구역질을 유발하거나 혀에 상처를 낼 수 있으므로 전용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넷째, 구강 건조증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침 분비를 원활하게 하여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7에서 8잔 이상 마시고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며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커피나 녹차, 알코올 등 이뇨 작용을 촉진하는 음료는 구강 건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식단 관리도 중요합니다. 마늘, 양파, 파, 달걀 등 황을 많이 함유한 음식이나 커피, 흡연, 음주 등은 입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은 침 분비를 촉진하고 치아 표면을 닦아주는 효과가 있어 입냄새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은 필수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관리해도 집에서는 제거하기 어려운 치석이 쌓일 수 있습니다. 치석은 세균에 좋은 서식처가 되어 잇몸 질환과 입냄새를 유발하므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치과를 방문하여 스케일링을 받고 구강검진을 통해 충치나 잇몸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살의 이강진 어르신은 평생 담배를 피우셨고 양치질도 소홀히 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입냄새가 심했고 잇몸도 좋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성화에 못 이겨 저희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진 결과 만성 치주염과 함께 다량의 치석, 심한 설태가 관찰되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금연을 강력히 권유하고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양치질 방법, 치실 및 혀 클리너 사용법을 반복해서 교육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 하시던 어르신도 꾸준한 치료와 교육을 통해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 어르신은 선생님, 담배도 끊고 알려주신 대로 열심히 닦았더니 입에서 냄새도 안 나고 잇몸에서 피도 안 나요. 이렇게 개운한 것을 왜 진작 몰랐을까요? 라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생활 습관의 변화는 반드시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건강하고 상쾌한 구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익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자, 오늘 우리는 지긋지긋한 입냄새의 다양한 원인부터 시작해서 생강이라는 놀라운 천연 재료를 활용한 입냄새 제거법, 그리고 소금, 녹차, 베이킹소다, 레몬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가글 재료들, 나아가 입냄새 제로를 위한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입냄새의 주범은 입안의 세균, 침분비 감소, 잇몸 질환, 설태, 그리고 소화기 문제나 전신질환 등 다양합니다. 둘째, 생강이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강력한 항균, 항염 효과로 입냄새의 원인균을 억제하고 잇몸 건강을 개선하며 침 분비 촉진과 소화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생강즙을 치약에 한두 방울 섞어 사용하거나 생강 우린 물로 가글하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셋째, 소금, 녹차, 베이킹소다, 레몬 등 천연 재료를 활용한 가글은 입냄새 제거와 구강 건강 유지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각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하세요. 넷째, 아무리 좋은 비법이라도 올바른 양치질, 치실 및 치간 칫솔 사용, 혀 클리너 사용, 충분한 수분 섭취, 건강한 식단,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같은 기본적인 구강 위생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시작해 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쌓여 한 달 후, 두 달 후에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입냄새는 더 이상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누구나 상쾌한 숨결과 함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입냄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순간을 망설이지 마세요. 자신 있게 웃고 마음껏 대화하며 활기찬 일상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드렸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오늘부터 상쾌한 숨결 도전이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2주 후, 한 달 후 여러분의 성공적인 변화 이야기도 꼭 들려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